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예상 문제 13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스페인 아람브라 궁원 4개의 파티오 중 파티오는 정원이란 말입니다. 사자의 파티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자의 파티오. 파티오 중심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왕의 사적인 정원이다. 14세기 마호메트 5세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화려한 정으로 주랑이에 둘러싸여 있다. 정답은요? 네, 그렇죠. 사자의 파티오니까 파티오 중심에는 사자상이 있겠죠. 사이프러스 궁정이 있어요. 또 사이프러스 궁정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렵죠. 사자의 파티오니까 사자가 있다. 사이프러스 4개의 파티오 중에 또 이제 사이프러스 궁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 이 사이프러스 파티오에는 뭐가 있느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것이 사자의 파티오예요. 뭐가 있어요? 이게 사자상이 있잖아요. 사자상이. 이건 분수고요. 그래서 아람브라 궁원인데 여기 지금 사자의 그 파티오에 이 중앙에는 사자의 분수가 있고 주랑에 있어요. 이게 주랑이 이게 주랑이 이게 기둥이 있고 이게 복도 있는 거 이거에 쌓여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자의 파티오에는 그 중앙에 사자가 있고 분수대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이게 사이프러스 중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가 심어져 있죠. 예, 그리고 이걸 창격자 증정이라고 하는데 2층에 보면 창이 이렇게 막 격자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창격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프러스 중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창격자 중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창격자 중정이라고 했든 사이프러스 중정이라고 했든 거기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래서 사자의 정원에는 사자가 있고 사이프러스 중정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파티오에는 파티오 중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로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대 여러 나라의 특징적인 정원을 적은 것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빌로니아 공중정원. 이게 뭡니까? 옥상정원이죠. 옥상에 정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현존하지도 않고요. 예, 뭐 터도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문헌에서 볼 때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상상 속으로 공중정원이 있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어떻든 바빌론은 공중정원입니다. 이집트는 신원에 이건 터까지 있어요. 그리스 아카데모스 맞습니다. 로마 클라우스트롬 이게 틀렸죠. 클라우스트롬은 뭐예요? 중세시대 뭡니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예, 수도원에 있던 정원이에요. 여기에 수도원이 있고 여기에 뭐 교회 예배당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둘러싸 이렇게 있는 정원. 이것이 클라우스트림이라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공중정원, 옥상정원이 이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도로 그려본 거예요. 상상도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신원이라는 이 정원은 이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이런 유적지가 유적지로 이제 그 유출을 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정원이 있을 것이다. 이집트는 신원이라는 정원. 그 다음에 클라우스룸이란 건 중세 수도원인데 이렇게 이게 정원이죠. 그래서 정원으로 에베시를 비롯한 교단의 공공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네모난 공기를 가리킨다. 이것이 중세시대 수도원의 전형적인 수도원의 정원이다. 클라우스트룸. 그래서 틀린 것은 클라우스트룸 그러면은 중세 수도원의 정원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죠. 용의 분수와 100개의 분수가 있는 테라스로 유명한 별장은 뭐 이화장, 뭐 영궁장 그러듯이 이 별장 그러니까 이 장자를 붙여준 거예요. 에스테라는 별장. 답을 말해버렸네요. 용의 분수와 100개의 분수가 있는 테라스로 유명한 별장은 에스테장입니다. 이건 뭐 애우는 수밖에 없죠.
이게 S대장인데요. 용의 분수라는 분수. 그 다음에 이 테라스가 쭉 있는데 여기에 100개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 찍어 두시고요. 예,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으로 100개의 분수와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테라스, 이런 테라스가 이렇게 4개 단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기에 물국장, 물풍금, 분수, 연못, 물계단, 물이란 물은 다 있네요. 뭐 경악분천, 이렇게 물을 가장 다양하고 기묘하게 이용한 작품.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물과 관련해서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 있던 가장 대표적인 물의 정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에스테장 정원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라스에 100개의 분수가 있고 여기에 중앙에는 용의 분수가 있고, 그래서 용의 분수와 중앙이 있죠. 100개의 테라스에 분수가 있는 그런 건 뭐냐 그러면 S대장이다. 그래서 그림만 떠오르고 이름이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이름과 그림을 함께 연상해 보십시오. 중국 한나라 태핵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2021년 작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올해 반드시 또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은행식이라서. 그래서 참 음, 제가 봐도 좀 고약해요. 한나라 태핵지 이런 걸 문제에 내다니. 그렇죠? 근데도 나왔으니까 풀어야 돼요. 중국 한나라 태핵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 태핵지가 뭐냐면 연못이에요. 그래서 태호석을 채취했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만든 조각물을 배치하였다. 신선사상을 반영한 정원 양식이다. 신선사상의 삼신이란 공내산, 방장산, 영주산을 말한다. 근데 정답을 말하자면 1번이에요. 이 태호석이라는 좀 기괴한 돌이 있어요. 이 태호석이 나온 것은 송나라 시대예요. 이 중국 한나라 시대는 BC 200년경이에요. 그리고 송나라 시대는 AD 1000년경이에요. 약 1200년 정도의 이 갭이 있는 역사적 이 갭이 있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이 한나라 시대, 이 태ек지가 한무제 때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라 시대 때하고 지금 태호석이라는 건 언제 나온 거냐면 송나라 시대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태호석이. 그러니까 이로부터 약 1200년 후에 이 태호석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태ек지에 대한, 그러면 이거는 한나라 시대 BC 200년경의 한나라 시대 얘기고, 태호석이 나온 것은 AD 1000년경의 송나라 시대 때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 태ек지에 태호석이 쓰일 리가 없겠죠. 그 이후에 1000년이 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맞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상상도로 그려본 한나라 태ек지예요. 그래서 신선 사상을 반영한 정원 양식이다. 못 속에 이게 지금 태ек지라는 연못이 이게 정원이란 말이에요. 태ек지가. 여기에 보면 산이, 섬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이 세 섬을 여기다가 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이제 이 가장자리에 따라서는 청동 또는 대리석 이런 걸로 조각을 만들어서 배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고, 태호석이 뭐냐면 이게 태호석이에요. 이 기괴한 돌이죠. 이런 돌. 이게 송나라 시대, 그러니까 AD 1000년경부터 이제 파내기 시작하고 썼단 말이죠. 이거를 중국 정원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인데, 한무제가 사용하던 쓰던 BC 200년경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태호석을 채취한 시기는 중국 송나라 시대 때부터다. 그래서 한나라 태획기는 BC 200년경 얘기고 태호석은 AD 1200년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채취해서 쓸 일이 없었다. 이게 틀렸고,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예, 그 보셨죠? 그 연못 안에가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세 개의 산을 넣어서 섬을 만들었죠. 신선 사상을 반영한 거,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대리석이나 청동을 만든 조각이 배치됐다. 다음 중 왕과 왕비만이 즐길 수 있는 사적 정원이 아닌 것은,
여기서 경복궁의 아미산 그러면 말은 여기 없지만 이거 후원이에요. 그죠? 후원. 이게 대강 잡아도 왕과 앙비가 둘이 무슨 로맨스를 뭐 즐기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안 그래도 뭐 저긴데 뒤뜰러 가지 뭐 앞뜰러 가겠어요. 뒤뜰거리면서 뭐 사랑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잘 몰라도 아미산 후원, 낙선지 후원, 중명당 후원, 사랑하려면 이런 데서 뭐 둘이 뭐 손잡고 하든지 했겠죠. 이 전적은 뭐예요? 이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현관문에 이르는 이 앞에 집 앞에 있는 거 이게 전정이에요. 이게 앞에 있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정원 그래 전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조 시대 때 이 전정은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이게 뒤뜰이다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후원이 많다고 그랬죠. 뭐 후처, 후궁, 후원, 후자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전정이 있어요. 이건 덕수궁 석조지는 뭐냐면 이게 1900년에 지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조 시대 때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망해가던 1900년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여기서 왕하고 왕비가 아간 파천하고 뭐 민비 살해되고 뭐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로맨스를 즐겼겠어요. 그래서 덕수궁 석종정전 이건 아니에요. 이건 1900년대에 지었고 왕과 왕비만이 즐길 수 있는 사적인 공간 아니죠. 이거는 한다면 아미산 후원, 낙선지 후원 이 후원에서 예, 로맨스를 즐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우리나라 연못 중 직선과 곡선을 혼용한 원지는 대부분 다 연못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직선과 곡선이 혼용한 원지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예, 경주 안압지. 이게 경주 안압지예요. 이쪽은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 두 방향은 곡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직선과 곡선이 합해져 있어요. 두 방향은 직선, 두 방향은 곡선 이렇게. 경주 안압지 연못. 호안이라는 게 이런 데가 호안이에요. 이게 호수의 이게 언덕은 직선과 곡선으로 조성되었다. 남쪽과 서쪽은 직선으로. 북쪽과 동쪽은 다양한 곡선으로. 굴곡된 호안 석축이 이루어졌다. 이제 문제는 뭐냐? 시험 볼 때 그림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죠. 경주에 있는 안압지입니다. 경주에 있는 안압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못 중에서 직선과 곡선이 혼용된 원지는 어디냐? 경주의 안압지다. 건축법상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및 기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조경 및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게 조경에 대한 것도 나무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준다. 준공을. 이런 게 얼마 이상이냐 이 말이에요. 200평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말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연면적 200평방이면 60몇 평 되겠죠. 그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이 조경 시설을 해야 돼요. 나무를 심고 조경 및 기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나무 타린 걸 갖다 막 좀 심어놓고 하죠. 왜냐하면 준공검사 받으려고. 200평방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42조에 나와 있어요. 연면적이 200제곱평방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뭐가 정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얼마 이상? 200평방 이상인 건물. 주거단지 계획에서 쿨대삭도로 이용의 장단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쿨대삭은 뭐죠 이게? 막다른 도로에 막다른 도로, 막힌 도로.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도로가 들어와 갖고 뻥 뚫리질 않고 여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해녀차를 둬서 다시 나오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뚫렸으면 많은 차들이 여기 지나서 이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회전만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 단지 주민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겠죠. 이렇게 막힌 도로 이것을 쿨데삭이라고. 이 쿨데삭을 만드는 이러한 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차량 통행 적게 해서 단지가 그 차량으로부터 보호받고 녹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예요.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녹지를 단지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쿨대삭이에요. 그래서 쿨대삭 나오면은 차량 위험 없는 이거예요. 예, 여기 통과하면은 많은 차들이 다니겠죠.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힌 도로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전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돌아 나올 수 있도록. 주민만 쓰도록. 뭐 택배 차량을 쓸 수 있겠죠. 배달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단지가 있고 들어왔다가 회전교차로 이렇게 만들고 돌아 나가는 거예요. 일이 뚫어놓질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일이 통과하는 차들이 많이 못 지나다니겠죠. 예, 이게 쿨대삭이죠. 막힌 도로란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쿨대삭 도로의 목적은 뭡니까?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그런 녹지를 단지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 쿨대삭 도로입니다. 그래서 쿨대삭 도로의 장점,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 녹지를 단지 내에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실선의 굵기에 따른 종류,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의 용도가 다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굵은 선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게 굵은 선이에요. 가는 선은 이게 가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1점 파쇄예요. 요거는 2점 파쇄선이에요. 자, 주로 굵은 선은 뭐에 쓰냐면 도면의 윤곽선에 써요. 그리고 단면, 어떤 그 물체를 나타나는 한 단면을 그리는 거, 이런 거는 다 굵은 선을 써요. 중간선, 이게 치수선은 이 가는 선이에요, 가는 선. 이 가는 선은 치수선, 뭐 10mm, 10mm, 이런 그 치수를 적는 거, 이런 거를 가는 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굵은 선은 도면의 윤곽선. 단면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굵은 선이에요. 굵은 선으로 단면을 그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선은 뭐예요? 치수선.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 굵은 선 도면의 윤곽선입니다. 자, 외형선, 굵은 선 요거죠. 이 굵은 실선은 도면에 이렇게 외곽을 그릴 때 이게 이렇게 이거 굵은 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면선, 어떤 물체의 그 단면을 그릴 때 또는 도면의 윤곽선을 그릴 때 이런 때는 굵은 실선으로 해요. 또 가는 실선, 요 가는 실선은 치수선, 치수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이 일점 쇄신이죠. 이게 일점 쇄신. 이 일점 쇄신은 뭐 할 때? 절단선. 물건을 절단할 때 이런 식으로요. 일점 쇄신이죠. 여기서 절단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 하나 찍고 가는 일점 쇄신. 이건 절단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점 쇄선이 있어요. 이렇게 뚝뚝뚝뚝. 이거는 뭐냐면 가상선이에요. 가상선. 그러니까 이러한 물체 뒤에 숨겨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나타내려니까 어떤 가상선을 만들어줘야 돼. 이 가상선은 이렇게 점 두 개 찍고 2점 파쇄선으로 가는 거예요. 2점 쇄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굵은 실선은 외형선, 단면선, 예, 윤곽선, 도면의 윤곽선 이런 것이 굵은 실선으로 가고 가는 쇄선은 예, 미리수 나타내는 이런 치수선, 그 다음에 일점 쇄신, 점 하나 찍고 가고 이거는 절단선, 어떤 것을 절단한 것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물체 뒤에 숨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때 가상선, 이것은 이점 쇄선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선의 굵기에 따라서 굵은 선, 도면의 윤곽선 이거 하나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죠. 설계자의 의도를 계략적인 형태로 나타낸 일종의 시각언어로 도면을 단순화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의미하는 것은 계략적 형태, 단순화시켜.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킨 도면 그거 하나 가지고 뚝 주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각 언어예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주면 그냥 보면 말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단순화시키는 거. 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답은요. 다이어그램이죠.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도면이 어디 있었을지 못 찾겠네요. 네, 이게 지금 다이어그램이죠. 선유도 공원이란 다이어그램인데 아주 간단하죠. 예, 여기가 입구다. 그리고 이것이 통경축이다. 여기 중심축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배치된다. 그냥 한눈에 쭉 몇 개 보면 아, 선유도 공원을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시각적으로 그냥 알 수 있죠. 단순화된 이런 도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설계자의 의도를 개략적인 형태, 시각적 언어, 단순화, 상징적 표현, 이런 거를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자연공원에서 조류를 유치하기 위한 수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새. 새를 유치하려면 이게 뭐 어떻게 유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동물들은 먹이밖에는 없어요. 예, 먹을 거 있으면 옵니다. 그러려면 어떤 나무 씨앗이 조류들, 새들이 먹기 좋으냐 하는 거예요. 정답을 여기서 고르면 팽나무, 파뼈나무, 오동나무, 감탕나무 그러면요. 감이 오나요? 예, 정답은 오동나무예요. 잘은 모를지라도 그럼 오동나무를 심어서 왜 새들이 안 올까요? 잘 안 먹으니까요. 맛이 없거나 하여튼 먹기가 불편하거나 잘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동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씨를 먹으라고 새 오라고 해도 안 온다. 오동나무. 이게 오동나무 열매죠. 이게 오동나무 씨예요. 이제 여기서 나온 여기 이거에서 나온 씨예요. 이게 보면은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털만 푸석하고 내가 참새라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먹으려고 해도 그냥 그죠? 뭐 씨는 거의 배지도 않는데 솜털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참새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봐도 벌써 새가 먹을 것 같지 않잖아요. 예. 오동나무 심어놓고 새 들어오기를 바라지 마셔야 되죠. 예. 내가 봐도 아니다 이건 새가 먹을 게 아니다. 조류가 좋아하는 열매 팽나무, 파뼈나무, 감탕나무, 낙상홍, 감나무. 예, 감나무 감 잘 먹어요 타니까. 이게 조류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어쨌든 오동나무는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시멘트의 응결이 느린 경우는 시멘트 응결이 느리다. WC가 뭡니까? W는 워터, C는 시멘트. 그러니까 물이 시멘트에서 차지하는 비율, WC가 많다 그 말은 물을 많이 넣었다 이 말이죠. 시멘트에다 물을 많이 넣으면 응결이 어떨까요? 잘 안 굳어요. 예. 근데 응결이 느린 경우는 그랬는데 WCB가 많을수록 물이 많을수록 그건 맞네요 이거는 그죠? 물을 많이 타니까 응결이 느리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온도가 높으면 응결이 빨라요. 습도가 낮으면 어때요? 있는 물도 빠져나가죠 시멘트에서. 꽤 빨리 굳어지겠죠. 근데 응결이 느린 경우는 그래서 그냥 틀린 거고요. C3A 성분이 많을수록 C3A 성분 알루미나 삼석회라고 그래요 이거를. C3 성분이 많으면 C3 성분이 뭐냐면 이게 응결제. 이 응결제적 성분이에요. 이게 많으면 빨리 응결돼요. 응결이 느린 경우는 이건 틀렸죠. 예. 알루미나 삼석회가 많으면 엄청 빨리 응결된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경우, 이 분말도라는 건 뭐냐면요. 분말이 잘 된 거예요. 분말도가 크다는 말은. 분말이 잘 됐다는 말은 입자가 미세하다 이 말이에요. 잘 갈아졌다, 미세하다 이 말이에요. 입자가 미세하면 시멘트의 양이 엄청 많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모래 3kg의 모래에다가 시멘트 알이 이만씩 한 거 두 개를 넣었어요. 네? 시멘트 알. 이만한 거 두 개를 넣고 놔두면 어때요? 여기만 잔뜩 굳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굳겠죠. 왜냐면 시멘트하고 닿는 면적만 굳으니까. 근데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아주 고운 그 입자로 해가지고 여기다 했다면요. 엄청 많이 잘 굳겠죠. 즉 미세할수록 즉 분말도가 클수록
더 잘 굳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말도가 클수록 이게 어떤 경우냐면 시멘트를 많이 넣는 것과 같은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멘트를 많이 넣는 것 같은. 그래서 분말도가 크면 응결이 더 빠르죠. 느리다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물을 많이 부을수록 응결은 느려진다.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이해가 잘 안 가셨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시멘트의 응결이 느린 경우는 어떤 경우냐? C분의 W, 물을 많이 부었을 경우 C분의 W가 높을수록 그 말은 물을 많이 부을수록 그 말이죠. 분자가 클수록 높아지니까. 그래서 C분의 WB가 많을수록 응결은 늘어진다. 물을 많이 부을수록 시멘트는 더 늦게 굳는다. 건조전 중량이 200g인 목재를 건조하였더니 40g이 줄었다. 함수율은 얼마인가? 자, 건조전 이 말은 생퉁이 목재란 얘기예요. 이런 생퉁이 목재를 잘라다가 재봤더니 200g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바짝 말려가지고 재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160g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차 40g이 빠져나갔어요. 뭘까요? 40g 빠져나간 게 이게 물이겠죠, 물. 말랐으니까. 자, 40g이 빠져나가면 건조 후에 목재의 무게는 160g이 돼요. 그러면 물을 건조 후에 목재의 무게로 나눠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함수율이에요. 이 목재가 몇 프로 정도의 물을 머금고 있었느냐라는 함수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건조 후에 이 나무 무게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요? 함수율이 나와요. 계산하면 몇 프로가 나오나요? 이거는 한번 40을 160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25%인가요? 어떻든 시험장에서 이제 그 전자계산으로 해보시면 돼요. 25%네요. 그래서 혼자서 반드시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15번입니다. 건축 석재 중 석영, 장석 및 운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커서 벽체 기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석재는 이 앞에 말이 잘 모를지라도 강도가 크다, 내구성 커서 벽체 등 기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석재, 다양하게 사용되는 석재 그래도 벌써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쑥돌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건축에 쓰여요. 이 쑥돌이라는 이게 뭐냐면 바로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래서 이 건축 그 석재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러면 화강암이에요. 이게 쑥돌 화강암이에요. 화면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 그 석재 건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장, 내장, 뭐 바락 할 것 없이 대부분 쓰였다면 이 화강암이 이 쑥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쑥돌이고요. 화강암은 어디서 나와요? 요 심층에 있는 마그마 용암이 나와서 여기서 그 식은 거예요. 이게 이 쑥돌이에요. 요보다 조금 위에서 나온 거는 안산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튀다가 막 이 공기하고 맞붙어서 구멍 뚱뚱 뚫린 거 이걸 경석이라고 그래요. 저 제주도가 많은 거. 어떻든 이 화산암이에요. 쑥돌이고 이게 화강암, 화성암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석영, 장석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건축 석재 중에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적으로 강도가 크고 내구성 커서 벽체로도 기둥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재는 뭐냐? 화강암이다. 우리가 소위 쑥돌이라고 말하는 적용공사용 기계 종류와 용도, 굴삭, 배토, 전기, 상차, 운반, 다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자, 굴삭용 무한기술 로더, 운반용 덤프트럭, 다짐용 템퍼, 배토용용 모터그레이더. 그냥 봐도 알겠죠? 굴삭용은 굴삭기. 그렇죠? 굴삭은 굴삭한테 시켜야죠. 굴삭용은 굴삭기. 소위 말해서 포크레인이죠. 무한계식 로더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서 옳지 않은 건 그랬으니까 답은 그냥 나왔죠. 운반용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죠. 맞죠? 다짐용 템퍼. 잡고 툭툭툭툭
하면서 진동으로 흙 따지게 하는 거. 예, 템퍼. 그 다음에 배토정지용. 하루 종일 밀고 다니는 모터그레이더.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굴삭용은 굴삭기로 굴삭해라. 무한궤도식 로더는요. 하루 종일 짐포 올려서 뭡니까? 덤프트럭 위에다가 짐포 올리는 애. 얘가 로더예요. 자, 댐퍼. 여기 잡고 여기다 대고 툭툭툭툭 하면서 예, 다지는 거. 무한궤도식 로더. 무한궤도가 뭐냐면 요거 전차 이 바퀴처럼 무한 여기서 궤도 따라 돈다고 그래서 무한궤도예요. 바퀴가 아니라 그렇죠? 무한궤도. 식 로더. 이걸로 짐 퍼가지고 올려서 푸고 또 내려서 밀고 하루 종일 예, 덤프 트럭에다가 흙 모아서 푸는 거. 얘가 로더예요. 굴삭기 이거 파는 거 포크레인 거 아시죠? 모터그레이드는 이거예요. 하루 종일 밀고 다니는 애. 예. 정지 작업하는 게 고르고 예. 얘가 모터그레이더예요. 그래서 굴삭용은 굴삭기다. 모터그레이더 무한기도식 로더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적용 수목에 관수할 때 물을 줄 때 적합한 방법은 표토가 젖도록 한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토예요. 이게 표토죠. 이게 껍데기. 여기만 젖도록 해서 되겠어요. 물이 여기까지 충분히 젖게 해야지. 10cm 정도는 충분히 젖게 해야 돼요. 그래서 토양에 물이 충분히 젖도록 한다. 이게 답이죠. 물을 주려면. 매일 주거나 이래도 안 돼요. 껍데기만 젖도록 안 되고 너무 고이도록 줘도 안 돼요. 그래서 토양에 물이 충분히 젖도록 그래도 깊이로 한 10cm 정도는 물이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그래야 뿌리가 젖은 물을 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에 관수할 때는 토양이 10cm 더 이상은 충분히 젖도록 물을 줘야 한다. 18번입니다. 농약이 물리적 성질 중 살포하여 부착한 약재가 이슬이나 빗물에 씻겨내리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성질을 무엇이라는가? 고착성, 부착성, 침투성, 현수성. 답이 어떤 걸로 보이세요? 이런 문제는 여기 부착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부착이 있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찍으면 그냥 틀려버립니다. 그래도 조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 뒤에 문장도. 부착한 약재가 이슬이나 빗물에 씻겨내리지 않고 계속 붙어있는 성질. 그러니까 부착할 때까지는 부착제가 맞아요. 잘 부착해야 돼요. 근데 부착했는데도 씻겨내려버리면 안 되겠죠. 이슬에 씻겨내려버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부착한 것이 고착되도록 딱 달라붙어 있도록 씻겨내리지 않고 달라붙어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건 문제. 이게 답은 고착성이에요. 이미 부착은 했어요. 여기 부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슬이나 빗물에 씻겨내리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게 고착하는 성질이 뭐냐? 그러니까 고착성이라고. 부착성 그러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부착 있네? 여기도 부착 있네. 이러면 틀려요. 침투성도 아니고 현수성도. 현수성은 뭐냐면 물에 잘 풀어지는 거예요. 현수성은. 알갱이가. 여기서 원하는 답은 고착성입니다. 이미 부착한 약재가 떨어지지 않고 꽉 달라붙어서 약효를 발휘해 줘야 되잖아요. 고착성입니다. 다음 중 잔디에 떼밥을 주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잔디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심어 놓고서 여 위에다가 뭐에 떼밥이 흙을 살포해 주는 게 뿌려주는 게 흙 살포. 이게 떼밥인데 이 흙 살포해 주는 게 뭐예요? 북돋아 주는 거? 이게 배토 작업이죠. 그래서 잔디에 떼밥을 주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 이게 배토 작업이다. 그러면 버티클 모인 건 뭐냐? 잔디가 너무 촘촘해서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 이렇게 수직으로. 너무 베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 너무 길면 뭐예요? 그 머리 솎아주는 그 기계로 이렇게 하면 그 수직으로 잘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머리 이렇게 하면은 대고 막 쑥쑥 자르면 솎아지죠 머리가. 예?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버티컬 모임이. 이게 솎아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솎아주는 거예요. 솎아주는. 슬라이싱은요? 버티컬은 버티컬은 수직깎기로 1도를 줄여드는 거고 슬라이싱은
있었고, 띄워줘. 이렇게. 이런 기계로 밀고 다니면 어때? 잔디밭이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리겠죠. 이게 통기성, 뿌리바라가 잘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주는 거.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토양에 콩구멍 만들어주는 통기성. 예, 배토 작업은 위에다 흙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 뿌려주는 건 뭐예요? 북 도와주는 작업인데 이게 흙을 뿌려서 잔디면을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다. 이게 배토 작업이다. 잔디밭에 떼밥을 준다. 배토 작업이다. 평판 작업이다. 타이엽수의 경우 질소 부족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며 잎의 폭이 좁아지고 꽃의 크기가 작고 적게 맺히는 경우 결핍된 미량 원소는, 자, 미량 원소인데 여기 있는 게 다 미량 원소예요. 근데 질소 부족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다 라고 하면 답은 몰리브덴이에요. 네, 이거 하나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질소 부족 현상과 비슷하다. 이게 절대 질소가 부족한 거냐? 알기도 어렵다,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몰리브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잎하고 꽃에 주로 관련되는 거예요. 몰리브덴이요. 몰리브덴은 결핍 증상은 잎과 꽃의 크기가 작고 적게 맺히는 등 질소 결핍 증상과 유사하다. 그러면 질소 결핍 증상과 유사하다 그러면 몰리브덴이다. 이렇게 찍으셔야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